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고 기억과 욕망을 함께 섞으며 봄비로 둔감한 뿌리를 일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지.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뒤덮고 마른 구근으로 연약한 생명을 키웠으니.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의 일부분을 읽어봤습니다. 4월 하면 생각나는 시여서 그냥 약간 좀 교양 있는 방송인 척 하고 싶어서 네, 한번 읽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크나입니다. 4월이죠. 세월온 달 첫 번째 호우 시절 방송에서 저희는 또 한 편의 새로운 영화, 지난주까지 다뤘던 화양연화와 좀 쌍을 이루는 한 편의 영화를 가져와 봤어요. 4월이 됐는데도 조크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코맹맹이냐 하면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3월 18일에 네. 녹음한 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후유증이 오래 가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4월이 돼도 그리고 날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땐 또 오히려 제가 아프고 있을지도 네. 모르죠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제 목소리에 좀 양해를 구하며 오늘 아주 멋있는 시를 준비해 주셔서 네. 제가 코맹맹이와 좋았어요. 낭독 좋았어요. 발음도 좀 이상하게 읽은 것 같은데 그냥 한 호흡에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로운 영화를 한 편 앞에 두고 있는데 네. 닉 캐서베츠 감독의 2004년 영화 노트북을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로 이 영화가 나온 지가 벌써 19년이 흘렀대요. 세상에. 와.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에 제일 놀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19년이 됐다니.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 영화 일단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볼까 해요. 뭐 많은 분들이 인생작으로 꼽아주신 영화인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하.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 그러세요? 네네. 처음 봤어요. 요번에 되게 비슷하다. 그럼 저도 화양연화를 거의 이번에 처음 본 거나 다름없었고 원우 씨도 이 노트북을 처음 보셨고 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서로가 주전공이 아닌 분야를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나눠서 했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은.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라라랜드의 남주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어바웃 타임의 여주 레이첼 맥가담스 주연의 멜로 영화고요. 이 둘 다 우리가 발굴했었던 영화라서 배우들이 나와서 조금 더 재밌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2010년대 사실 가장 손꼽히는 로맨스 영화 두 편에 네. 각각 여주와 남주가 됐던 게 아닐까 맞아요. 싶기도 하네요. 또 둘이 또 이거 끝나고 연애도 하고 연애도 뭐, 막 하고 막 찢어지다 붙었다 다시 했었죠. 뭐, 네. 좋았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들의 화양연화였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네. 이 영화가 좀 독특하게 이제 액자식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현재 시점의 남녀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 주인공이 있고 노아와 엘리가 있고 네. 그들의 이제 1940년대 처음 만났던 그들의 네. 10대 20대 시절에 노아 엘리가 있고 네. 이 이야기를 현재 남주가 현재 여주 할머니가 된 여자 주인공에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그쵸. 과거 사랑 이야기를.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처음인 것처럼 이제 이 할머니 주인공이 듣는 이유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두 주인공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회상하듯이 네. 전개되는 얘기인 거고 라이언 고슬링과 레이첼 맥가담스는 그 이제 젊은 시절의 두 주인공의 모습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노아이고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엘리예요. 이 두 사람은 1940년대 미국 남부지방의 어느 곳에서 만나는데 노아는 어느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육체노동을 하는 이제 인물이고 네. 엘리는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양갓집 규슈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공주님 같은. 네, 부잣집 딸 소공녀 같은 존재예요. 네. 소공녀 좋네. 네, 그래서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갖고 뭐 영화 같은 사랑을 해요. 근데 정말 폭풍 같은 연애를 하는 게 막 이제 막 좋기만 한 건 아니고 감정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싸울 때는 엄청 심하게 싸워요. 막 서로 때리고 막 이럽니다. 요새 기준으로는 이제 뭐 데이트 폭력이 되겠죠. 그렇죠. 폭풍 같은 커플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한 스토리예요. 맞아요. 엘린의 부모님이 이 둘의 관계를 되게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헤어집니다. 그리고 뭐 전쟁도 터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제 노아는 아예 군인으로 참전하고 엘리는 이제 간호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노아가 엘리에게 무려 365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전부 엄마한테 중간에 인터셉트를 당해요. 그쵸. 그래서 편지가 전달 안 되고 결국에는 엘리는 새로운 남자 론과 뭐 정말 뭐 만찢남이에요. 만화에서 네. 만화 찍고 나온 되게 완벽한 돈까지 많은 이런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된 이후에 노아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줄거리를 잘 요약해 네, 주시네요.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여전히 노아가 엘리를 잊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둘이서 사랑을 약속했었던 어떤 낡은 저택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SBS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 혼자서 막 집을 혼자서 리모델링 하시는 어느 이장님의 사연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딱 노아 얘기인 거예요. 이게 혼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걸 계기로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음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엘리가 딱 조크나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그 두 남자 사이에서 뭐 저만 싫어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 결혼할 남자 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맨날 노아랑 있고 막 그래요. 그 엄마가 반대해도 이제 말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마음까지 확인을 하는 장면이 진행된 뒤에 다시 영화가 마지막에 현대 시점으로 돌아와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소설 같은 사랑을 했던 두 남녀가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게 인생의 온점을 찍는 장면을 뭐 상당히 아름답게 네. 뭐 약간은 좀 심파 느낌도 나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라이언 고슬링이랑 레이첼 맥가담스만큼이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들의 비중이 되게 커요. 좀 중요한 역할이고 그 정도가 이제 이 영화 노트북. 저는 이 영화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외화가 이렇게 번역될 때 우리나라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개봉했잖아요. 네. 노트북으로 개봉을 했고 원제도 더 노트북이라는 영화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만약에 60년대식으로 번역했다면 사랑의 공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 노트북의 소개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생각나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일단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클래식 또 냉정과 열정 사이 네. 또 타이타닉 이런 작품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유니버셜한 감정을 건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게다가 이걸 19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처음 보다 보니까 그 뒤로 얼마나 이 영화에 많은 전형들이 리바이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약간 진부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감상을 마쳤습니다. 이 조세프님은 이 영화 노트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2021년에 이 영화가 아마 재개봉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무렵에. 그래서 그때 극장에서 한번 봤었고 네. 처음 본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2004년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즈음에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영화관에서 본 거는 재개봉했을 때 봤고. 근데 저도 이 영화에 대한 감정은 뭐 썩 재밌지는 않았었거든요. 전 이 영화를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도 그렇고 재개봉했을 때도 그렇고 좀 보다 보면 약간 졸리다라는 인상이 좀 있어요. 그렇게 주무세요. 이렇게. 생기가 졸리다. 없어.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는데 뭔가 영화가 늘어진다랄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원우 씨 얘기만 들으면 되게 빼곡한 사건들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되게 바빠요 영화가 나름대로. 근데 이상하게 쳐져.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좀 보면서 좀 다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는 제 감성이 좀 촉촉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화양연화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약간 대진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화양연화는 내가 발굴은 했지만 제가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후회는 안 하는데 발굴한 내용은 그 다음에 제가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서 많이 고민해서 고민해서 사실 나온 내용인 거고 영화 자체를 볼 때 즐기진 못했거든요. 근데 화양연화 좋은 영화일 수 있는 거죠. 계속 생각하게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노트북은 그래도 뭐 제가 재미없고 뭐 원우 씨가 좀 두 번 보는 동안도 별로였고 뭐 해도 어쨌든 2000년대 멜로 하면 약간 1차로 생각나는 영화니까. 그렇죠. 5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 영화도 왜 이런 반향을 일으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원우 씨는 뭐 제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뭐 원우 씨가 먼저 해볼까요? 저는 약간 대답 비슷하게 드린 게 되게 그물망을 넓게 던졌어요. 유니버스 하는 감정. 굉장히 넓게 한 명은 걸리겠지 여기 안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영화의 이런 스토리 기본 골격은 진짜 계속 변주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로서는 라이언 고슬링과 레이첼 맥가담스의 그 합도 되게 좀 신선했을 것이고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약간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여성 관객들에게 좀 강력하게 어필한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치. 그 어떤 역경과 시간, 그치. 사실 시간이라는 게 가장 큰 장애인데 그치. 그것까지 그냥 아랑곳 없이 극복하는. 그렇지. 정말 나중에 가서는 5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노아에게 있어서 엘리는 하나의 종교예요. 맞아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도 있겠지만 아가페에 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도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캐릭터인데 노아를 만나서 거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판타지죠. 이것도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훌륭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매력이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스토리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되게 한국적으로 변주된 게 지금 재벌가의 사랑 이야기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조시프님은 혹시 어떤 포인트를 동의해요. 네네. 이 지고지순한 감정에 대한 이상화된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이 영화는 포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한눈에 반해서 끝내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감정에 대한 그리움, 이 열망, 이끌림, 로맨스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정석과도 같은 감정을 이 필름은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많은 관객들이 편안하게 이상화된 판타지 러브에 대해서 참여하게 해줄 수 있다. 진입장벽은 낮은데 근데 이게 뭐 전형적인 백마탄 왕자님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플롯 자체는 동일하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죠. 연인이 어떤 행동해도 용서하고 원호 씨가 딱 했던 그 얘기죠. 이게 뭐 특히 여성 관객들의 로망을 좀 자극했다.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는 별다른 진동을 일으켜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지도 않았고 좀 이게 요즘 여성들이 이제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사실 이런 형태의 로맨스가 굉장히 여성을 대상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여성의 존재를 되게 제약시키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일정 부분 그것도 좀 맞는 거라고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건 나름대로 건강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동의하는 게 지금 엘리라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노아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고 있다. 빨리고 있다. 퐁퐁남이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사랑의 전형이다라고 주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그래. 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말씀 끊어 죄송한데 노아가 엘리를 좋아한 이유가 뭐야? 처음에 외모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치. 뭐가 있었어? 놀이동산에 만나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꽂힌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그걸 이어가는 거는 이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예요. 종교인 거죠. 그래서 매몰 비용을 감당 못하는 거고 신앙인 거야 일종의.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만약에 종교 활동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는 되게 정신적으로 균형 있는 사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뭐 하나를 보고 그거에다가 70년을 걸어버리는 거라면 그 사람이 플레이어. 다른 인생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는 인물일까? 근데 이건 영화니까 그렇게 완벽한 선택을 하는 인물로 되게 나오는 거죠. 그 균형 잡힌 선택을 해야 한다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선택 뭐 이런 표현을 안 해도 이렇게 한쪽에 몰빵해서 사랑에 몰빵한 사람을 아름답게 그리는 라이언 고슬링이 아닌 존재를 봤을 때도 여성들이 로망으로 느껴질까가 사실 이게 현실 버전에서 간극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걸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거다. 놀이동산에서 라이언 거슬링이 처음에 데이트하자고 땡깡 부리잖아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 관람차에 매달려가지고 만용을 부리죠. 객기를. 그거 다른 배우가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지만 마동석 씨가 하면 그냥 스릴러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마동석에서 이제 고창석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스릴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 보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영화니까 넘어가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당시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가 호우 시절로 규정한 요 시대까지 이게 통용되는 거였다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뒤로는 요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는 뭔가 다른 소스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조금 수용을 해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 이제 뭐 대략적인 골격은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넓게 보는 감상평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둘 다 약간 오히려 화양연화보다 이게 더 비판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게요. 드네. 스물스물. 다음 에피소드에서 요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요.
포 시절